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자금성이 클까요? 경복궁이 클까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또 궁금해 보셨을 질문일 텐데요. 그런데 만약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비교라면 어떨까요? 오늘은 단순한 크기 비교를 넘어서서 이 두 궁궐에 담겨 있는 아주 다른 시스템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가장 흔한 질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시작해보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디가 더 큰가요? 그냥 딱 보면요. 답이 너무 간단해 보이죠. 자금성은 약 72만 제곱미터, 경복궁은 약 43만 제곱미터. 네, 숫자로만 보면 자금성이 압도적으로 크네요. 그런데요, 바로 이 지점에서 역사학자나 건축가들이 잠깐만요 하고 딱 멈춰 세웁니다. 이게 전형적인 범주의 오류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사과랑 오렌지를 같이 놓고 어느 쪽이 더 과일다워? 라고 묻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애초에 다른 기준으로 만들어진 걸 같은 저울에 올리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왜 이 비교가 애초에 잘못됐다는 건지 그 이유를 한번 차근차근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바로 두 궁궐의 급이 잘났다는 점이에요. 옛날 동아시아에는 주례라는 뭐랄까 건축계의 룰북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자금성은 하늘의 아들, 즉 황제의 공간, 반면에 경복궁은 그 아래, 제후, 그러니까 왕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이게 그냥 이름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룰 자체가 제후는 황제보다 크게 지으면 안 된다 하고 못을 박아놨던 겁니다. 일종의 정치적인 제약이었죠.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헤비급 선수랑 플라이급 선수를 한 링에 올려놓고 야, 누가 팔이 더 길어? 묻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애초에 체급이 다른데 말이죠. 비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관점을 확 바꿔야 합니다. 건물을 하나하나가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는 거죠. 자, 금성은요, 모든 걸 이 거대한 성벽 안에 다 집어넣은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 모노리스 같은 구조예요. 그런데 조선의 궁궐들은 완전 달랐습니다. 한양이라는 도시 전체에 여러 궁궐들이 흩어져서 서로 연결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이었던 거죠. 이런 시스템의 차이가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그 뿌리 깊숙이 들어가 보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건축 철학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왼쪽 자금성을 보세요. 평평한 땅이 인공적으로 거대한 중심축을 쫙 그어버렸죠? 자연, 우리가 지배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그냥 팍팍 느껴지죠? 반면에 오른쪽 경복궁은 어때요? 북악산에서 흘러내려오는 자연스러운 지형을 거스르지 않고 그 흐름에 맞춰서 건물을 살포시 얹어놓은 느낌이죠? 이게 바로 조화를 추구하는 비대칭의 아름다움입니다. 바로 이 차경이라는 개념이 조선 건축 철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기 보세요. 궁궐 밖의 산을 창문이라는 액자 안으로 빌려와서 내 정원처럼 쓰는 거예요. 와, 담장이라는 물리적인 한계를 그냥 뛰어넘어서 공간을 무한대로 넓혀버리는 정말 엄청난 지혜 아닌가요? 아니 근데 조선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네트워크 방식을 썼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현실적이고 또 철학적인 이유가 다 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일종의 위기관리 시스템이었어요. 불이 나거나 전염병이 돌면 바로 다른 궁으로 옮겨갈 수 있는 백업 시스템이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땅의 기운, 즉 지맥을 해치지 않으려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거대한 땅을 밀어버리는 대신 좋은 기운이 흐르는 곳을 찾아서 거기에 맞춰 궁을 지었던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안경을 장착했으니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숫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이번엔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에는요, 메인 궁궐인 경복궁이 딱 중심을 잡고 동쪽엔 창덕궁이란 창경궁, 서쪽엔 경희궁, 이런 여러 궁궐들이 하나의 시스템처럼 유기적으로 쫙 연결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궁궐들을 그냥 하나로 묶어서 이 조선 궁궐 시스템 전체 면적을 자금성이랑 비교하면 어떻게 될까요? 놀라지 마세요. 결과가 완전히 180도 뒤집힙니다. 보이시나요? 조선 궁궐 네트워크를 다 합치니까 약 128만 제곱미터. 이건 자금성의 무려 1.8배나 되는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선의 왕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누렸던 공간의 총량은 훨씬 더 넓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조선 궁궐이 더 좋았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될까요?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누가 더 낫냐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위대함을 보여준, 말하자면 두 개의 위대한 표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금성이 거대한 하나의 덩어리, 모놀리스였다면 조선궁궐은 유연한 네트워크였죠. 자금성이 자연을 지배하려는 철학을 담았다면 조선은 자연과의 조화를 꿈꿨습니다. 중앙 집중적인 효율성과 분산된 회복 탄력성, 이렇게 모든 면에서 다른 길을 걸었던 겁니다. 결국 진짜 중요한 질문은 어디가 더 커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어떤 시스템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가 이게 아닐까요? 이 오래된 투 궁궐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가 어떤 도시,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질문을 던져주고 있습니다.